신명나는 우리 역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밝은 해, 밝게 정신으로 밝게 문명을 이끄는 신선도의 홍익인간 강화세계를 지향하는 신명나는 우리 역사 제33회는 천민족 국가인 단군조선의 영토입니다. 단군조선이 건국돼 가지고 영토를 논하기 전에 박달국이 망하고 단군조선으로 넘어갈 때 여러 가지 시대 상황이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와 관계된 그런 얘기를 먼저 하려고 그러는데, 유명한 것은 유흥국의 제후인 예라는 사람이 화살로 하늘에 있는 태양 10개 중에 그 3조고로 대표되는데 9개를 명중시켜서 떨어뜨린 그러한 얘기가 산해경과 회남자에 전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중국의 상고사를 알아보면은 실제로는 거의 대부분이 우리나라 상고사를 그대로 갖다 쓴 겁니다. 대표적인 게 우선 사망오제인데, 사망오제의 복희신농 황제, 이분들이 전부 우리 동이족이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황제는 이제 진화 쪽으로 대릴사회에 들어가서 진화의 대표가 되긴 했지만, 그 다음에 오제라고 하는 소금천, 전욱고양, 제곡고신, 요순이 사실상 전부 우리 동이족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조금 차이는 있지만, 요 임금은 진화에서 한족이 아닌 것은 전부 이민족으로 알아서 동이, 서융, 남만, 북적 그러는데, 요 임금은 북적이었고 순임금은 동이족이었고, 그 다음에 운임금, 하나라의 운임금은 남만족이었고, 그 다음에 우리 동이족인 상 또는 은나라의 탕왕도 동이족이었고, 문왕은 서융족에 속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산해경이나 회남자에 전해 내려오는 걸 보면은 태초에 하늘에는 10개의 태양이 떴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태양이 이렇게 차례대로 오늘은 이런 태양이 뜨고, 다음엔 그 다음 두 번째가 뜨고, 다음은 세 번째가 뜨고, 이렇게 쭉 순서대로 되어 있는데, 그 태양을 고구려가 상징기로 내세웠던 삼조고로 표현이 됩니다. 그것은 발해족, 태양족, 이런 것을 상징하는 거죠. 근데 그 나라의 다스릴 때의 임금은 요 임금으로 나오는데, 이 태양을 처음에 놔뒀을 때는 제대로 막 돌아갔는데, 한참 놔두다 보니까 한꺼번에 둘도 나오고 셋도 나오고, 그래서 나중엔 엉망이 돼가지고 하루에 10개의 태양이 뜨고, 그래서 지옥같이 되고,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임금으로서는 해결할 수가 없어서 천재인 상제에게 그것을 이제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그 상제 준이라고 그래서 자주사학자 이규만 선생은 이 제준을
고준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이분이 바로 왕검 단군입니다. 그러니까 요임금이 그 진화 쪽을 다스리면서 천재의 국가로 우리 단군조선을 알아봤던 겁니다. 그래서 이 태양신인 제준이 그 부인이 태양의 여신인 희화였습니다. 같이 의논을 해가지고 그 유흥국에 유궁국에 제후가 그 예라는 제후가 있었는데 이 예를 중국의 그 좌시전에서는 이예라고 한 거로 봐서 우리 동이족 출신인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명사수였는데 예에게 명해가지고 화살로 그 삼족으로 상징되는 그 9개의 태양을 전부 명중시켜서 전부 떨어뜨렸습니다. 한 개만 남고. 그래서 한 개의 태양이 됐고, 그동안에 10개의 태양이 막 무질서하게 돌고 그러던 그런 걸로 해서 수많은 괴물이 있었는데, 그러한 괴물도 이 예가 다 처치를 해가지고 천하의 질서를 잡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박달국이 끝나고 단군조선으로 부족국가에서 부족연맹의 민족국가로 발전하면서 동북아시아의 지역의 그런 움직임이나 그 투쟁, 갈등 이런 상황을 이런 신화적으로 또는 설화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발해문명사에 나오는 단군조선의 영토 184페이지부터 보아가겠습니다. 처음 상고시대 국가인 환국은 구다천국에서 지금 이라크인 스미리국까지 12국 연방으로 광대한 영토를 가졌는데 그 후에 배달국, 박달국이 생겨서 신시, 청구, 공산 등을 도읍지로 해서 한반도, 한육도라는 말도 씁니다마는 만주와 중국의 산동성, 안희성, 강소성, 하남성, 몽고, 시베리아, 티베트 등지까지를 영토로 해서 그 단군조선이 건국이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단군조선 영토에 관해서 백두산 중심의 동북아시아 대륙에 제왕은기를 쓴 이승윤은 신라, 고구려, 동북부여 이런 것이 모두 포함됐고 이종희의 수산집 동사와 어윤적의 동사 연포는 동은 바다의 면에 있고 저 동해 태평양 바다죠. 북은 흑령강과 흥안령 산맥이요. 서는 하북성 양평부 난하를 말하죠. 그 다음에 하류에 이르고 연주, 청주 즉 북경과 산동 지방을 접했으며 남으로는 회수에 이르고 진국과 접했다. 진국이라는 것은 진안이어서 그 단군조선이 그 삼한, 진안, 마한, 번한 이것을 관경했듯이 남삼한을 다 지배했다. 이런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고기록인 산해경
해내 북경에는 조선은 열양의 동쪽, 바다 북쪽, 산 남쪽에 있다고 하고, 사기 조선열전에는 서광이 말하기를 창녀의 험독현이 있고 요동의 험독현은 조선의 옛 왕도였다. 조선 왕조가 있은 그 과정에 수도로 험독현을 삼은 적이 있다. 이러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주사 서적의 하나인 규원사와 단군기에 따르면은 그 강역으로 북으로는 대황, 서쪽으로는 아류, 남으로는 해대. 해대라는 건 해하, 대하 그래서 지금의 산동성 지방에 이르고, 동으로는 창해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동해의 그런 푸른 바다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단군이 치우씨 후손에게는 남서의 땅을 주고 남국이라 하고, 그게 암여홀이고, 신지씨 후손에게는 북동의 땅을 줘가지고 모두 잘 살게 했는데, 숙신국 또는 식진국, 숙신홀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고시씨 후손에게는 동남의 땅을 봉하였는데 산하가 아름답고 초목이 무성하여 천국이라 하고 중심지를 낭랑홀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결혼을 맡은 주인씨 후손에게는 개마국을 주고 여수기를 그 예의 임금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왕검 단군께서는 태자 부를 비롯해서 왕자를 4명을 두었습니다. 그게 부소, 부, 부연대 그 모두 서쪽 부분의 땅을 줬는데, 이것이 구려, 진본, 부여고, 또 태자부르가 동에서 온 3사람을 각지에 봉하였는데 이것은 옥저, 졸본, 비류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박달국의 세대를 통해서 보면은 모두 큰 나라는 9, 작은 나라는 12로 나누어서 천하를 다 자세히 다루었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환단곡이 단군세기에 보면은 단군 50년, 왕검 단군이 취임하신 지 50년에 대홍수가 범람하여 백성이 쉬지 못했다. 단제는 풍백 팽우에게 치수를 명하여 높은 산과 큰 내를 정하고 백성이 편하게 살게 했으니 우수주에 그 비석이 있다 그럽니다. 지금은 물론 발견이 되지 않는데 그 우수주가 지금의 강원도 춘천 지방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 가지로 봐서 길림성, 소밀성으로 비정한다고 많은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단기 51년 왕검 단군이 취임하고 51년 단제가 운사 배달신에게 명해 혈국, 지금의 강화도죠. 혈국 강화도 전등산의 삼낭성, 정족 산성을 쌓고, 거기에 이제 고구려의 첫 절의 하나인 전능사가 있습니다. 마리산 꼭대기에 제천단을 쌓았으니 그것이 바로 첨성단인데, 첨성단은 제가 2번 올라가 봤습니다만은 468m고, 그 다음에 계단이 918계단인데 이 계단을 쌓은 것이 왕검 단군 때입니다. 그때 왕검 단군께서 배달신과
그 왕자 3명에게 명해서 8,000명의 장정을 동원해서 쌓았고, 역대 단군과 고구려, 백제, 고려의 임금들이 해마다 10월 상달이면은 그렇게 그 하늘에다가 삼신에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단기 67년 단제가 태자 부르를 보내어 우의 사공에게 여러 가지 치수법도 가르치고 홍범구조도 가르치고 그래서 도산에서 그 단군 조선과 하나라의 그런 우가 같이 이렇게 그 천하의 다스림에 가서 논의도 하고 또 하우가 단군 왕검의 통치를 받는 그런 약속을 해서 그것을 도산 회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단기 93년 임금 단제가 6월이라는 건 버들궁전인데 아마 그때는 버드나무를 많이 심어서 그 궁전을 둘러싸게 했던 것 같습니다. 토계가 절로 생겼으며 국태민안하여 10월에 국중대회를 열고 하늘에 제사 지내니 백성들은 모두 기뻐하며 즐겁다. 우리 민족은 영가무도를 잘하지요. 노래 부르고 춤추고 태평성 되니까 그때부터 이런 게 내려왔는데, 그로부터 황화가 구역에서 먼 탐낭지방까지 그 덕교가 퍼졌다. 탐낭이라는 것은 탐나와 병랑국, 푸른 파도국, 그래가지고 제주도와 일본에까지 덕화가 미쳤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천하의 땅을 삼안으로 나눠서 통치했는데 모두 5가 64적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제야사학자인 이상시 변호사는 규원사화를 인용해가지고 처음에는 강화도와 북한강을 연결하는 이북 지역이 단군조선의 강역이었으나 후에 남이의 환난을 정비한 후에는 부소 부황제 등 3인 황자를 강화도에 보내 첨성단을 재촉조한 후부터는 한반도 모두가 단군의 강역으로 편협됐다고 그렇게 보았습니다. 단군조선의 성토로는 평양에 3,000기가 발굴된 낭랑토성이 있고 중국의 중동부나 몽골, 만주 지역의 단군조선 성토는 길림시 서단산 유적, 내몽고 적봉, 홍산 지역이죠. 우화량, 이만하 지역, 난하, 망도 지역, 심양시 정가화자 유적, 대련, 하얼빈, 안중근 의사가 그 이토 히로부미를 충격한 하얼빈 대전자 성토, 지가영자 성토, 집안 석관모 출토 성토 등 큰 곳만 60여 곳이 발견됐습니다. 4,000년 전의 성토가 60여 곳이나 발견됐다는 것은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사료를 볼 때 단군조선 건국 초기의 영역은 캄차카판도 연해주, 시베리아 만주 한반도, 일본, 몽골, 티베트, 중국의 중동부, 동북아시아 대륙의 옥조해가 변해서 지금 세계 지도에는 오츠크해라고 그러는데 그 옥조해의 이름이 바뀌어서 그렇게 오츠크로 바뀐 거고, 캄차카반도 일본 열도, 그다음에 동중국해, 황해와 발해를 잇는 동북아 지중해를 포함하는 해륙을
대통일한 해륙 국가였다. 반만년 대륙민족의 해륙 국가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사학자로 환단고기를 연구하고 발표했던 가지마 노보루는 단군조선이 일본, 오키나와, 보르네오, 필리핀까지 통치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외국 사람이 얘기하니까 그만큼 또 객관성이 있어 보입니다. 단군조선의 영토 변경은 그 뒤로 두 차례 큰 변화가 있었는데, 하나는 고 색불로 단군이 여러 가지 그 아버지 고등왕의 뒤를 이어서 단군조선의 우연왕이 되면서 이제 후 단군조선을 열었는데, 이분은 단군의 둘째 왕자, 부르는 첫째고 둘째가 부여왕자인데, 그 부여왕자의 후손이 고등이고, 그래서 고 색불로 단군이 단군조선 22대로 이렇게 부임하면서 영토를 변경시켰고, 그 다음에는 단군조선이 이제 멸망해가지고 열국시대로 될 때 또 한 번 영토에 큰 변화가 있었다. 그리고 현대 민족자주사학에 앞장서 온 강단사학자이면서 민족자주사학을 하는 대표가 단국대학교의 윤내영 교수인데, 윤내영 교수는 단기 12세기부터 22세기까지 단군조선의 서쪽 국경은 요수나 폐수, 강이란 이름인데, 그것을 나나로 봐서 그 나나에서 만리장성이 시작되고 갈석산으로 형성되어 단군조선의 영토가 처음보다는 좀 이렇게 줄어들었지만은 갈석산까지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기 조선열전에도 요동 지역을 둘러싼 단군조선과 중국의 쟁투에 관해서 여러 가지 써놓고 있는데, 한나라는 번성 초기에 그 지역을 보존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여 요동을 회복하고 폐수를 경계로 했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폐수를 리지리는 나나라고 결론을 내리고, 러시아의 유엔 부츠는 대능하라고 그렇게 결론 지어서 거기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단군조선과 중국의 여러 나라가 경계로 삼았다, 그러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33회 희명나는 우리 역사 방송은 단군조선의 영토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